5월 31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김문수 후보의 유세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이 유세장에서 설란영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사실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슴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제입니다. 방송도 됐고 각종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같이 울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유시민의 그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란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의 그런 폭언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유시민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어제 티도 입었습니다. 티 앞에 쓰여져 있기를 자신은 아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 티를 입고 김문수 후보가 울먹이면서 한 이야기가 화제고 감동입니다. 참 이런 것이 선거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한 지 44년이 됐는데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들락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자신은 가장이 아니다. 부인인 설란영 여사가 가장이었다. 늘 가시밭길이었고 힘들었는데 그 딸 하나 있는데 장난감을 하나 사준 적도 없다. 딸이 최근에 이 장난감 부분을 이 사랑꾼 아빠에게 이 편지 형태로 이 장난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장난감을 하나도 사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 면회온 딸에게 감옥에서 장만한 이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준 적이 있다. 그걸 딸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모두가 다 가족끼리 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시민의 여동생과 같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같이 수감되기도 했고 또 설란영 여사와 유시민이 함께 석방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인연이 멀어진 것은 사실인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김문수 후보와 유시민이 정면으로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유시민을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자신도 아니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것도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족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학벌로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 김문수의 이 태도에 대해서 참 인격자다. 참 깊이 있는 인격을 느낀다. 이런 대응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설란영 여사가 자신의 아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동안도 너무나 힘들었다. 결혼식 이야기는 여러 번 한 것입니다. 결혼식 같지도 않은 이런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해서 영부인이 되지 말란 법이 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부인 이 중학교 중퇴죠. 그때 많은 이야기가 됐었고 또 노무현 후보 시절에 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제 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후보가 자격이 있고 제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유명한 연설이었죠. 참 이 학벌을 가지고 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유시민이 알량한 그 학벌 유시민이 그 알량한 책 몇 가지 읽었다고 지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는 그 가소로운 행태와
이 김문수 후보의 이 넓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유시민이 변명을 했습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재적 접근 이따위 아는 체를 하면서 설안영 여사가 소위 김혜경에 대해서 그 법인카드 이 비판을 하는 부분,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자신이 추적했다.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추적해 본 결과 지금 설안영 씨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다. 붕 떠서 지금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부인이 됐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던 김문수와 결혼한 것부터가 신분 상승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여성과 노동을 비하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설안영이라는 사람의 그 정신 상태를 지금 추적하는 것이었다라는 이런 또 2차 가해를 했습니다. 한 번 모욕을 했으면서 또 사과를 핑계로 해서 변명하면서 또 설안영 여사를 비롯해서 전 국민들을, 이걸 지켜보는 전 국민들을 또 모욕했습니다.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그 젓가락 발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또 과장하고 왜곡했다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2차 가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과 같은 저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느냐. 유시민의 이 설안영 여사에 대한 이런 폭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인 것처럼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태도를 보면서 김문수 후보는 정말 그래도 유시민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정치가 비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지켜보는 국민들, 저는 입에서 사실은 욕이 튀어나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참 욕이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천벌이 두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떠나서 60대 이상이라면 모두 느끼실 겁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고통을 겪었고 모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가슴을 후벼 파고 난도질을 하는, 사과한다랍시고 또 2차 가해하고 또 칼질을 해대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정치판을 떠나서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과 같은 사회에, 같은 국가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참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피눈물을 가슴속으로 흘리면서 그래도 참 넓이와 깊이를 보여줬다라고 읽힙니다. 사과를 한다라고 해서 이 상처가 모두 덮여질 수는 없겠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2차 가해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유시민, 그 알량한 대학 졸업장, 알량하게 몇 가지 그 읽은 책, 알량한 권력을 붙들고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김대중 고문이 칼럼을 쓴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6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대통령 선거를 지켜봤다. 그런데 이번만큼 이렇게 두려운 선거는 없었다.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10번 가까이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우려도 있고 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두려운 적은 없었다. 이유는 독재 권력이 탄생하는데 투표에 의해서,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국민의 손에 의해서 지금 독재 권력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이걸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쿠데타나 혁명도 아니고 유권자들의 손으로 투표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이 투표에 의해서 독재 권력이 탄생할지도 모르는 이 과정을 지켜본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꼭 같이 느낍니다. 저도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거를 지켜봤는데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피를 말리는 1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재명, 유시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독재 권력을 맡겨야 하느냐, 그리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느냐,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느냐라는 점에서 정말 두렵고 참담합니다. 이재명과 유시민, 그리고 그 반대편에 김문수와 설안영 여사가 서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60대 이상이시라면 모두 이 사람들이 살아온 전력과 그 앞으로 살아갈 길들이 대강은 보이실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의 선거운동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 나이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철야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유세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참 두렵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공감이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사전투표가 끝이 났지만 본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유권자의 힘으로 천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천벌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 제가 좀처럼 참 쓰기를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좀 사회과학적이지 않고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쓰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벌이 두렵지 않나. 유권자의 손으로 천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파렴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5월 31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